이게 4년 중임제라는 데 무서운 꼼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연임제는 뭐냐면 요번에 대통령을 하고 바로 연속으로 하는 것까지는 만 허용하는 거. 두 번을 하는데 연속으로, 예. 연속 아니고 끊기면은 안 돼. 근데 중임은 언젠가는 두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4년 하고 내려와도 한 10년 뒤에 이재명이 또 4년을 할 수 있는 걸로, 원래는 헌법 해석상 그건 안 되거든요. 원래도 안 되는데 쟤네들은 헌법재판소도 다 지들 편으로 채웠잖아요. 대법원도 다 지들 편으로 채웠으니까 무슨 법률의 해석이나 헌법의 해석에서 지들 마음대로 우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나 그 중국이 헌법 없을 것 같습니까? 북한에 어이없게도 헌법 있어요, 여러분. 북한도 법이 있어요. 독재자 정권인데 왜 법이 있을까요? 그럴듯하게 그냥 그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법은 만들어 놓고 그 법 해석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무너진 국가를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 망했던 이유 그거잖아요. 마두로가 그 전에 거기 그 독재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법부 장악이잖아요. 대법관 늘려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법은 있는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 연달아 연속으로 하는 거는 지금 헌법 규정이 너무나 명백하고, 연달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폭동이 일어날 분위기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권력을 손에 놓는 순간 바로 감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거 보면서 아, 본인도 그래도 감옥 갈 거를 알고는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옥 갈 수 있잖아요. 권력을 손에 놓는 순간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받으면은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주고 이런 거 형량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화영이 7년 6개월 형이 나온 거는요, 여러분, 대법원에서도 이화영이 주범이라고 안 본 거예요.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다가 기업에 삥을 뜯어서 북한에다가 100 몇십억에 김정은을 몰래 갖다 바쳤는데 이게 징역 7년짜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죄 안 되는 것도 다 몰아붙여가지고 국무회의 때 뭐 비상계엄은 막았느니 못 막았느니 하면서 이진간에 25년씩 막 말도 안 되는 판결 하잖아요. 북한에 김정은한테 돈 갖다 바친 게 그거야말로 매국노고, 매국노 정도가 아니지, 그거야말로 이적행위고, 그 돈 가지고 미사일 개발하고 김정은이 와인 처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준 거는 최소한 징역 20년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 왜 이재명을 불었겠어요? 자기가 주범으로 몰리면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본 거지, 불어서 자기한테 이득되니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시야적으로 봤을 때, 아, 이화영이 이재명을 불었다가 다시 원상복귀 됐지만 법원의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주범이라고 봤을 때는 7년 6개월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각이면 다시 또 재판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 그 손에 놓는 순간 이 사건부터 이제 완전 뭐 20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최소 20년, 25년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만 있나요? 대장동 사건 있죠? 다 모든 사건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손에 안 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임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중임제라고 했어요. 예전부터 헌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5년 단임제 대비로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 만에 단임을 하다 보니까 이 정책 연속성이 떨어져서 4년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4년을 국민의 중간평가 같은 거죠. 중간평가를 해서 한 번 더 4년을 연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예전에 논의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중임제는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 왜냐면 중임제는 4년을 대통령 한 사람이 국회로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대표 같은 거 하면서 또 4년을 버티다가 막 국무총리도 했다가, 약간 그 푸틴 그 메르베데프인가, 이렇게 하도 오래전에 얘기해서 메르베데프인가 메르데베프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그 대통령 했다가 다시 총리로 내려온 사람. 그러니까 푸틴이 자기 대리자를 대신 시켰거든요. 그런 식의 꼼수가 가능한 게 4년 중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은 여러분 분권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4년 중임이지만 다른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이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년 연임제처럼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만 좀 한번 임기를 건너뛰고 중임을 한 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금 환경에서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 보좌진이 메드베데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푸틴과 메드베데프 이 모델을 꼼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년 연임제는 입에 익어서 많이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수시로 얘기할 때마다 4년 중임제라는 말을 굳이 쓰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이재명이 권력을 놓지 않고 의회 권력에 기대 있든 다시 또 꼼수를 쓰든 그걸 해보겠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기사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세요. 4년 중임제 관련된 거. 예. 이게 4년 중임제의 앞에 전제가 붙었잖아요. 국회 권한이 강화된. 이게 되게 이상해요. 국회 권한은 우리가 지금 이미 헌법적으로 굉장히 국회 권한이 강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나 대통령 임기 1년 내려놓는 대신에 의원 내각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내가 내각제 수상처럼 할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좀 할게. 라는 꼼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개헌 저지선을 내주거나 개헌에 찬동하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권한이 강화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대통령제는요. 이 국회와 관련해서 이 지금 국회 권한이 우리나라처럼 되게 큰 데는 국회 해상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한테. 근데 우리는 기존의 대통령제가 너무 강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저번에 그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회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국회가 폭주를 해도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국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랑 사법부인데 그렇게 사법부 헌법재판소 다 들어누워 버리면은 국회가 지금 폭주해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도 지들끼리 뚝딱뚝딱해서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다가 국회 권한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 얘기는 나 더 해먹을래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너무나 꼼수 개헌이고요. 저는 개헌 시기도 다음 총선에 맞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근데 왜 윤석열 정부 때는 개헌하자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자기 다수당이잖아요. 그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헌하자고 했어야지. 그때 왜 안 했느냐? 개헌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다 바꿀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규정을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가 힘이 균등하지 않으면 꼼수처럼 이상한 독소 조항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금 세금 올려서 지금 지지율 폭락하고 있죠. 날아갈 게 뻔하거든요. 근데 다음 총선은 이재명에 대한 심판 선거이고 그때까지도 안 내려왔어? 그래? 총선을 통해서 내려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선거가 돼야지 개헌으로 가게 되면 다음 총선에 어떤 포커스가 개헌에 쏠려버려요. 그러면 개헌에 찬성표를 찍은 사람은 기계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계적으로 그 개헌을 주도하는 쪽이랑 표가 좀 같이 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도 부랴부랴 규정 한두 개 바꾸면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서 개헌의 찬반 투표를 지방선거에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전부 헌법 공부를 국민들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다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개헌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은 약간 여당 쪽에 유리하게 투표를 하는 성향이 될 수가 있어요. 약간 줄투표처럼.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꼼수로 우원식이 그렇게 방망이 빵빵빵 두들기면서 막 화냈던 이유도 잔머리 쓰는 게 들켜가지고 개헌을 못하니까 왜 우리가 꼼수 쓰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은
걸린 놈이 더 썩내잖아요. 박루시님이 러시아 푸틴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딱 그거예요. 이건 러시아 푸틴식 모델에 국회 권한의 힘을 더 빼야 되는데 국회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게 되는 거고. 개헌하려고 그러면 대법관 숫자를 이렇게 지금 저기 사법부를 이재명 같은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람들이 막 이거를 대법관 숫자를 막 늘리지 못하도록 헌법에 대법관 숫자를 13명, 14명으로 제한하는 그런 헌법 개정을 해야지. 자꾸 헌법 개정을 입에 올린다는 거는 다음 총선에 심판 여론을 피해가고 또 그리고 의회 권력을 강화해서 이재명이 이 정치 생명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마쿠 정치처럼 길게 하려는 거고. 저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은 막 수상들이 되게 오래 하는 수상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은 이 국민성이나 그 정치 문화가 독특합니다. 거기는 옛날 문화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막 의원직을 아들한테 막 세습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옛날에 약간 그런 일본식 특유의 이 조직 문화에 순응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그 일본에는 좀 어울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 절대 안 됩니다. 저 의원 내각제는 절대 반대 입장이라는 거 매번 얘기한 적이 있고,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입장 냈는데, 꼼수 중에 꼼수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재명인데. 이 꼼수에 속으면 이재명. 벌써, 와, 이건 지금 너무 개헌이 꼼수라는데 동의하시나 보다. 6,700명 동시 접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알려주십시오. 뭐 동시 접속자 수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이 헌법 개헌 논의는 초반에 프레임 전쟁이에요. 제 논리에 공감한다면 많이 퍼뜨려 주세요. 저는 이거 확신해요. 이거 자기 4년 깎아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다음 공천 때 친명계들로 쫙 깔아가지고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배지나 뭐 달거나 아니면 뭐 배지 안 달아도 친명계로 다 쫙 깔려 있으면은 그 거대 개파의 수장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자기 또 재판 안 받고 버틸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게 왜 그러냐? 중임제가 돼서 본인이 언젠가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국회의원들도 뭔가 뒤통수 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권력이 넘어가면서 대통령직위가 끝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정치에 관여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전직 대통령이 되는 순간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권력을 붙잡겠다는 게 여기에 꼼수인 겁니다. 사기꾼에 속는 거는 개딸이주라는 그 댓글이 눈에 띄는데 이거 속으면 이재명 진짜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자유우파에서 뭐 속을 리도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랑 의원님들 뭐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근데 우리가 개헌 저지선도 있고 다 자르고 나면은 우리가 뭘 지키고 싶은 걸 지킬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별적인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골프를 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딱 요거 기사 준비해놓고 덫을 준비해놓고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듯한 외부 모양새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또 모든 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이 임기도 또 좀 단축하면서 그냥 우리 개헌을 좀 해나가나 보다. 좀 미래지향적으로 개헌되나 보다라고 속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속으면 이재명이다. 속으면 이재명 딱 나오네요. 이게 편하네. 뭐뭐 하면 이재명이 너무 편해요. 그냥 뭐 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속으면 이재명. 이제부터 골프 치면 이재명입니다. 이거는 안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계속 때려가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제 논리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서 우리가 원보이스로 외치잖아요. 그러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윤상현 위원장 초반에 올림픽 공원 재검표 혼자서 막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력이 좋으시더라고요. 내가 그 회의장에 갔더니 윤상현 위원장이 뭐 나도 반대하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휴대폰을 계속 봐요. 뭔가 했더니 우리 자유오빠 국민들이 문자 메시지를 엄청 보낸 거야. 근데 나보다 그런 거 좀 신경 쓰는 스타일이시더라고. 나는 그런 거 문자 개딸들 문자 와도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그냥 그 문자들 막 계속 오는 휴대폰 계속 울리니까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그런 힘들이 모이고 예, 개별 국회의원들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예, 혼자서 밀어붙이기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헌 문제도 초기에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개헌 얘기하면은 이거는 자기들 예,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민주당 정권이 한 번 더 연장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임기를 줄여서라도 뭔가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는 게 어떻게든 선거제도 개혁 안 하고 총선만 어떻게 넘겨가지고 자기들 예? 다수당이 되면은 거기에 또 기생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그 의미를 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역사적 명령이에요. 그 어려운 선거판 이 잘못된 선거제도 그리고 불공정한 운동장 이런 것들과 다 연합돼가지고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의미를 한 명 한 명이 정말 제대로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6시 넘어갔는데 제가 댓글 좀 읽어드리고 하나만 좀 제가 하나 좀 재밌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재명이 그걸 했잖아요.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집을 팔았어요. 근데 그게 왜 꼼수인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때 못 팔았으면 딱지가 안 나와. 그래서 그 가격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댓글이 되게 재밌던데 이재명이 빚 탕감해준다고 하는데 그 근저당 설정해준 사람 그 빚도 탕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빚도 갚을 필요 없는 돈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꼼수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집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필요해가지고 필요한 게 아니죠. 양도소득세를 막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하여튼 세제 개편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까운 분 중에 세무사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세금 계산까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집을 안 팔았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냈어야 돼? 왜 국민만 괴롭혀? 자기 집 팔았다고 양도소득세 올리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군다나 부부 같은 경우에 2명이 공동 보유면 그것도 2주택으로 간주하는 식의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산 내역표 보여주면은요. 이게 세제 계산을 하면은 이 2026년 자기들이 실제 세금 냈을 때는 양도소득세랑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억 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근데 2029년을 기준으로 팔잖아요? 그러면은 개편된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게 되면은 부부를 합산했을 때 2억 3천이나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세금을 세이브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집 팔았다고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가중 적용한다? 아니 사람이 숨 쉴 구멍은 좀 놔둬야 되지 않나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1주택 있는 사람의 보유세는 올리면서 집을 팔아도 세금이야. 네? 집을 보유해도 세금이야. 아니 자기들이 뭔데 국민 앞에 군림하면서 이렇게 열받게 하나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게 내가 1주택자인데 집을 팔았어. 30평짜리 집을 팔고 옆에 단지로 가면 똑같은 30평 단지 입지도 똑같아.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옆 단지로 옮기게 됐어. 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인근 단지 비슷해. 지은 연도도 비슷하고 평수도 거의 똑같아. 그러면 30평짜리 팔고 그 옆에 30평짜리를 절대로 못 사요. 그게 무슨 그렇게 해놓고 집을 팔라는 게 말이 돼요? 팔면은 팔수록 손해인데?
지금, 세금, 본인은 세금 다 팔았다고 지금 세금 막 매기는 겁니까?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은 왜 문재인 때 공무원들 1가구 2주택이면 막 승진 안 시키고 자천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1주택을 막 강요해 놓고 이제는 1주택을 또 제재하겠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힘들게 제재를 가할 거면은 자기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죠. 자기는 싹 팔고 낮은 세금 내고 나가놓고 우리는 세금 더 내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세제 개편을 좀 더 서둘러 써야지. 본인한테 적용될 정도로. 몇 개월만 서두르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바이올렛 님이 0.5 플러스 0.5는 2냐라고 하셨는데, 부부가 공동명인데 2주택이래. 뭐, 집이 세포 분열합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따끈따끈할 때 공개를 해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할게요. 지금 고시원도 원룸처럼 이건 너무 열받으니까 이것만 하나 하고 갈까요? 이게 본격 분노 방송. 이게 페퍼스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제대로 본질을 못 듣고 있어요.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를 원하는 겁니다. 기득권 세대들이 본인들은 대출 땡겨서 집 샀잖아요. 근데 왜 내가 내 여력에 따라서 대출 받고 싶으면 대출 받고 전세 끼고 싶으면 전세 끼고 너무 과도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주택에 투기하는 세력만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속아내면 되는데 왜 1주택자까지 투기꾼을 취급하냐. 그리고 왜 실수요자까지 이렇게 괴롭히냐. 내가 내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신혼부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집을 일단 마련하고 어디서 좀 좁은 집에서 살면서 어렵게 빚 갚아서 몇 살 되면은 그 집이 내 집이 되고 다 인생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그게 또 인생의 재미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쥐가 뭔데 왕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그냥 청년들이 집이 없으니까 그냥 징징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임시로 우리가 그냥 싸게 공급해 줄 테니까 페퍼스에 또 살아라 라고 하더니 이제는 고시원에 대해서 욕조를 넣어서 청년주택을 하겠대요. 고시원 저는 저도 고시 공부를 했었잖아요. 저는 고시원에 살진 않았는데 제 친구들이 대부분 고시원에 살아가지고 그 고시원에 놀러도 많이 가고 또 살아보신 사람 다 알 거예요. 거기 둘이 앉아서 그러니까 조리도 원래는 안 됩니다. 어디 컵라면 하나 같이 먹기에도 빠듯해요. 그 장소가. 거기 욕조 넣으라고요? 예. 누가 짤로 올려주셨던데 고시원에 욕조 넣으면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고시원을 안 가본 거예요, 여기. 진짜 고시원도 안 가보고 어떻게 고시가 됐나. 나 진짜. 그리고 고시원이야말로 이게 뭐 화재라든지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실제로는 정말 안타깝게 주택처럼 활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고시 공부를 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소방시설이나 예를 들어 복도나 이런 데도 다 규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데 지금 어려운 청년들이 있으니까 겨우 거기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예산은 자기 돈입니까? 자기는 세금 딱딱 안 내면서 다 그거 빚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물가 오르고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생각해주는 척, 아껴주는 척. 김용범 그때 막 화내는 거 우리 봤잖아요. 김용범 딸부터 고시원 살면 나 인정. 대신에 계속 살아야 돼. 한 달만 살면 안 되고. 거기서 욕조 깔고 사세요. 고시원에 계신 분들도 다 꿈을 안고 거기서 노력해서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는 건데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꿈을 오히려 깨트리는 거죠. 이게 지금 혜택입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돈 좀 모아서 기득권
가진 사람들 이상으로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고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아, 이동호부터 살아봐라 이런 댓글도 있는데 맞는 말. 내가 이동호 어디 사는지 하여튼 한 두고 보세요. 내가 꼭 찾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고시원 전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애매해. 고시원은 다 사적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한테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공짜로 욕조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욕조는 뭘로 넣어주는데요? 그래서 이게 펫버스 다음에 겨우 생각해낸 것이 고시원이면은 차라리 펫버스가 평수는 더 넓겠다. 너무 열받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나네요. 안 그렇습니까?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펫버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거예요. 펫버스는 5천만 원인가 해도 인테리어에도 헛소리지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고시원에 욕조 넣으면은 욕조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넣어놓고 생생 내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욕조에서 잘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유, 화나네, 정말.